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교내 유일의 화학 실험 동아리 저희 발표는 크게 동아리 소개와 동아리 활동 소개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동아리는 교내 유일의 화학실험 동아리입니다. 화학실험 동아리에 걸맞게 시약실에 있는 약품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파악하고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폐기해야 될 것인지를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약품이 있다면 주문하는 일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교과나 진로, 관심 분야에 대한 실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과에 대한 심화학습뿐만 아니라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실험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눈으로 봄으로써 화학적 지식을 얻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 얻은 지식은 책에서 글로만 본 지식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정확히 기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활동을 하는 만큼 팀원들과의 협동과 배려가 뛰어납니다. 실험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도와가며 실험 장비를 챙기고 실험 후에 세척하는 일 또한 누구 하나 빠지려 하지 않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저희 동아리의 활동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동아리는 진로나 교과, 관심 분야 관련 실험에 대해 조사하고 어떤 실험을 할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험 방법과 목적, 준비물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험 준비물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부족한 물품이 있을 시에는 주문을 합니다. 넷째로는 본 실험에 앞서 실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 실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본 실험을 진행시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실험을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 동아리가 올 2017년 한 해 동안 한 모든 활동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크게 교과 관련 분야와 진로 관심 분야로 나누어서 다양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1년 동안 총 이렇게 8개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오늘 발표에서는 몰 질량의 측정 실험, 에텐 제조 실험, 그리고 리모네 추출 실험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첫 번째 실험은 몰 질량 측정 실험입니다. 우선 몰이란 탄소 12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상대적인 분자량입니다. 다음으로 이 실험의 목적은 화학원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제 물질의 몰 질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실험의 방법은 둥근 플라스크에 알루미늄 박을 씌우고 바늘로 작은 구멍을 뚫은 후 액체 시료를 넣고 중탕합니다. 물의 온도와 대기압을 측정하고 액체가 모두 기하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플라스크와 뚜껑의 무게를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크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실험 방법에 따라 실험 장비를 설치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보시죠. 상단의 방정식은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이 이상기체 방정식인 PV는 nRT에서 n인 몰수를 몰 질량 분의 질량으로 보고 위에 밑에 식으로 변형시켜 몰 질량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몰 질량식에 실험의 측정값을 대입하도록 해봅시다. 실험의 측정값을 대입하면 실제 산화탄소의 몰 질량인 153.8g/몰과 저희가 측정해서 나온 161.84g/몰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오차율 5.22%로 실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인 에텐 제조 실험입니다. 에텐이란 식물 숙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인화성 기체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화학 우원 과정에서 배운 탄화수소의 한 종류인 에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고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비커에는 에탄올을 넣고 또 다른 한 비커에는 진한 황산을 넣습니다. 둥근 플라스크에 이 두 시약을 섞은 다음 둥근 플라스크에 풍선을 씌우고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며 기체가 발생하여
풍선이 어느 정도 부풀면 불을 꺼주고 풍선을 분리시켜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서 소개한 실험 방법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앞의 실험에서는 풍선을 사용하였지만 위 그림에서는 고무관을 통해서 발생한 에탄 기체가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방법은 첫 번째 예비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 예비 실험에서 저희는 고무관을 통해서 발생한 에탄 기체가 이동을 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에탄 기체가 모이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에탄 기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저희는 실험을 재설계하여 이와 같이 풍선이 실제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봄으로써 에탄 기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발생한 기체가 에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에탄의 성질 중 하나인 인화성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직접 발생한 기체에 불을 갖다 대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불이 크게 터지는 것을 보면 이 기체는 인화성을 가진 기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실험은 에탄이 과일 숙성 호르몬의 주 성분이라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토마토는 실험 결과 발생한 기체와 함께 비커에 넣고, 또 다른 한 토마토는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은 채 두 토마토 모두 상온에 보관하였습니다. 저희는 발생 기체와 같이 넣은 토마토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은 토마토보다 익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 실험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은 숙성도에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은 실패했고, 저희는 실패한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에탄의 분자량은 28.05g/몰이며 공기의 분자량은 약 29g/몰입니다. 여기서 에탄의 분자량이 공기의 분자량보다 작기 때문에 에탄을 밀봉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에탄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비커를 밀봉한 필름은 파라필름이라는 것인데요. 이 파라필름은 가스 투과성이 있는 필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에서 뿜어내는 에탄 기체와 저희가 제조한 에탄 기체가 모두 그 필름을 통해 나가버린 것입니다. 비록 두 번째 실험을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실험의 결과와 반응식을 통해 저희는 실험을 통해 발생한 기체가 에탄 기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넨 추출 실험입니다. 리모넨이란 강균류 껍질에 주로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암세포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무색의 액체입니다. 리모넨 추출 실험의 목적은 피토케미컬의 한 종류인 리모넨을 오렌지 껍질에서 직접 추출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토케미컬이나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 실험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고,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껍질을 잘게 잘라서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오렌지 껍질이 약간 촉촉하게 젖을 만큼만 증류수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둥근 플라스크에 입구를 막고 증류장치에 연결하여 가열해줍니다. 추출된 오일은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바이알병에 옮겨 담습니다. 실험 방법에 따라 장치를 설치하면 이런 모양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직접 실험 장치들을 설치한 사진입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 저희는 리비이 냉각기라는 장치를 처음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이 서툴러 실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쪽에는 스포이드의 유리관 부분을 연결하였고, 물이 나오는 부분에는 깔때기를 고무관에 연결하였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험을 끝낸 후 리비이 냉각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리비이 냉각기의 구조는 중앙의 유리관과 그것을 둘러싼 외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통과 유리관 사이를 냉각수가 이동하면서 유리관을 통해 증류기체가 냉각되어 액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줄 펌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비 냉각기를 이용해 증류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에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시약실과 실험도구 보관실을 점검하여 새로운 약품과 실험 장비들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의 마지막 실험인 마취가스 합성 본실험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른 더욱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1학년 후배들이 내년 동아리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키트를 활용한 간단한 실험을 직접 주도해보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